자, 이제 개장이 30여 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 오늘 목요일도 변함없이 두 분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넘어가서 정경민 차장의 오늘 시장 전략, 어떤 섹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게임 드디어 이제 반등 저점 매수의 구간이 왔을까요? 뭐 어제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담기보다는 지표상으로 일단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이렇게 하락한 부분도 있고 상해 지수도 올랐고 그다음에 뭐 환율도 한 1,260원대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약간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성장주 쪽으로 그렇게 수급이 확 유입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고 워낙 그 매도 압력이 낮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다들 물려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작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시장이 크게 반영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뭐 악재는 엄청 많이 나왔죠. 네. 거기에 이제 오늘 아침에 조금 그 변화를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JP모건에서 비트코인 반등 여지가 있다. 네. 적정가 38,000달러 이렇게 코멘트. 물론 그 JP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해외 IB들 하루에도 막 수백 개씩 레포트를 내기 때문에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 요 눈에 좀 띄네요. 그러면서 테라인가요? 네. 네. 권도영 씨가 테라 2.0을 강행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근데 뭐 싱가포르까지 쫓아가는 프로그램도 좀 있었고 그런데 뭐 이런 와중에 이제 또 뭐 이 P2E를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제 뭐 정부에 약간 유출이 된 거죠.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조금 뭐 회복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위믹스가 또 반등을 네, 했죠. 네. 그래서 이걸 좀 길게 어떤 구조적으로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뭐 저는 아직도 좀 찜찜한 부분이 많이 남아서 그냥 좀 짧게 그리고 신장 모멘텀이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뭐 단기적인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고요. 찜찜하면 더 가더라고요.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면은 못 가. 희한하죠. 네. 그렇죠. 예. 일단 뭐 게임주들도 아시다시피 기본 대형 게임주들도 50% 이상씩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뭐 P2E, NFT에 대한 좀 막연한 그런 시각에서 좀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 좀 되면서 현재 나름대로의 높은 신뢰 구간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주식을 사고 싶다, 지금 당장 사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바닥은 잡아가고 있네라는 생각은 조금씩 뭐 누가 보시더라도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인율로 뭐 적용되는 금리 인상은 최소 좀 더 갈 것 같고 그리고 게임의 현금 지출을 주로 하는 20대부터 40대들의 구매력도 예전만 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신작 출시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고 그 위치가 아주 낮아져 있는 그런 위치라면 뭐 기술적 반등의 연장선을 볼지언정 낮은 목표 수익률로 또 얕은 손절을 좀 감안한다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한두 달 내에 좀 출시될 만한 이제 그런 IP들, 그러니까 대형 게임들을 본다면 이제 가장 앞서 좀 주목되고 있는 게 이제 옛날 넷게임즈죠. 넥슨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히트2가 있고 그다음에 위메이드의 미르 M 뭐 요 두 정도가 가장 좀 근래에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대형 IP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뭐 아까 이제 그 수급 상위에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우마무스메라는 이제 일본 그 미소녀 게임이 있어요. 우마무스메. 네, 미소녀들이 이렇게 말 달리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는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좀 얻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그걸 또 론칭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2시에 플레이위드의 그 실 모바일이 이제 출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위드는 오히려 근데 요걸 앞두고 좀 그동안 올라왔었던 거를 좀 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하반기에는 NC소프트의 프로젝트 TL 그리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의 P2E 버전이 좀 출시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 정도라면은 요 정도 레벨이라면 이제 조금 기대치도 좀 스며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동안 좀 부담스러웠던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현실화됐던 부분 그리고 루나 사태로 잃어버렸던 이 암호화폐도 좀 치명적인 시기는 좀 지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이제 큰 인기를 모았었던 IP가 또 모바일화 되든 혹은
뭐 모바일 버전에 있었던 게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을 좀 갖고 있다면 그 전에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했던 그런 이 지지선을 손절권으로 바닥권을 손절권으로 잡고 가는 매매는 뭐 나름 뭐 저는 뭐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손실이 오래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뭐 이거 조금 더 뭐 매수를 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좀 생각은 들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좀 생각보다 높은 그런 좀 상승이 좀 나온다면 어쨌든 뭐 지금 마이너스 50%가 마이너스 30%가 되는 그런 시점에라도 뭐 단 한 10% 또 15% 정도는 좀 줄여가시는 이제 그런 매매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적어도 반등 시에는 뭐 레버리지, 뭐 신용, 뭐 이런 것들이라도 조금 줄여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종목으로 꼽아본다면 저는 넥슨 게임즈랑 또 NC소프트 두 종목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다 뭐 시세가 움직이면 그거를 얘기하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제 찔끔 어제 움직였어요. 조금 이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뭐 냉정한 이 주식시장은 보면은 대부분 손절을 감행할 때 네. 그때 시세가 바닥을 형성하고 또 옷끝이잖아요. 참 그런 타이밍이 좀 지난 것 같아가지고 네. 게임주 저점 매수 흥미롭습니다.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네. 네. 신작 게임 잘 봐야 되겠군요. 네, 네, 잘 그중에 넥슨 게임즈하고 NC소프트. 네. NC는 계속 안 버리네. NC는 뭐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희 매니저의 오늘 전략. 요것도 흥미로운데. 자, 네. 보시죠. 자, 이제 방산 얘기, 이게 연결성인 것 같은데, 우주항공, 네, 두 번째 도전 누려. 오늘 저런 일반상전이랑 또 겹치는데, 네. 어쩔 수 오늘 없네. 저희 셋이 이제 내용이 다 좀 몇 개는 저는 이제 나중에 제 픽 종목으로 게임주 갖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막 다 뒤죽박죽 조금, 섞여 있구나. 겹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우주항공 없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걸 바꿀까 하다가 네. 내용을 조금 비껴놔가지고 조금 더 그럼요. 이제 자세히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6월 15일 날 누리호 이제 2차 발사가 날짜는 이제 확정이 됐고 네.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비일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결정이 좀 된 상황이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가짜 위성을 탑재해가지고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한 180kg짜리 진짜 이제 위성, 초소형 이제 위성을 큐브 위성 함께 탑재를 해가지고 발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뭐 최종적인 성공까지 한다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역사에 엄청난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만한 뭐 대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전초전으로 어저께 이제 한컨그룹이 또 세종 1호라고 하는 지구를 관측하는 이제 민간 위성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세종 1호를 이제 스페이스 X에 이제 실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띄워 보냈는데, 그게 지금 아까 7시쯤에 이제 발사에는 성공을 했는데 궤도에 진입했는지 한 2시간 정도, 9시 전후가 되면 이제 최종적인 성공 여부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뭐 발사에는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이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기술이 들어간 인공위성들이 이제 발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저께 또 장 후반에 시장이 잘 가다가 몇몇 노이즈들이 좀 생겼잖아요. 북한이 핵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또 군사 훈련을 했다 이러니까 설마 하는데 우리가 러시아도 설마 하다가 진짜 침공을 해버렸잖아요. 네네네. 중국도 설마 하다가 이것도 대만을 침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어저께 시장이 막판에 조금 이제 흔들렸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오히려 호재성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국방, 군사와 관련된 이제 이런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항공이라든지 이제 인공위성 기술은 결국은 이제 군사력이라든지 뭐 상대방의 어떤 도발 억제력과 이제 비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위성을 이제 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을 좀 했다라는 거 정말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종목들을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사실 우리가 작년에 한국항공우주 정말 지겹도록 얘기할 때 주가가 너무 무겁게 잘 안 움직여가지고 좀 답답했었는데, 이게 시간의 문제였고 시간 싸움에서 이긴 그렇죠. 분들은 그 결과물들을 100% 이상 올랐어요, 지금. 네. 지금 5만 원 넘게까지 이제 이게,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이 그냥 꾸준하게 이제 이어지는 정말 좀 편안한, 진짜 편안한, 지금과 같은 어떤 변동성 장세에 정말 좀 편안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이러다가 또 한 몇 개월 지나면 앞자리
또 10만 원을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제노코 요즘에 차장님도 얼마 전에 제노코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임 차장이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산 부품 만드는 이제 제노코 같은 이런 회사들 또 주목받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은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AP 위성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또 핫한 이슈가 좀 되고 있고, 실제로 이 종목들 차트를 열어보시면 아 시장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뭔가 이제 확실히 모멘텀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추세적인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탑픽 종목을 좀 꼽아보면 항공우주만 하고 싶은데 사실은 항공우주 조금 이제 무거운 종목이니까 요거하고 좀 가벼운 종목 AP 위성 요렇게 이제 두 종목을 한번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뒤에 또 내용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어가도록 하고 두 분의 내용을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전략인데 정경민 차장의 게임주 저점 매수 전략, 넥슨 게임즈와 NC소프트,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의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 예, 이것도 두 분의 내용이 다 설득력이 있어요. 내용이 또 저를 또 흥미롭게 만들었는데 한국항공우주 카이아와 그다음에 AP 위성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일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